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에게 허용되어 있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가장 큰 이유는 부패한 민주당 국회 권력 집단의 비정상적이고 도를 넘는 국정 운영 마비질, 그러니까 과도하게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거. 국정 운영 마비질에 이번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팔다리 다 잘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을 하면서 정쟁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그 이권 카르텔, 대한민국 광범위한 모든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의 좌파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검사들조차 지금 무더기로 탄핵해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 천하 어느 나라에서 감히 범죄자들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설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탄핵권이라는 게 과연 그러라고 있는 겁니까?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월권 행위입니다. 입법부 국회가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입법 독재, 국회 독재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유사국가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너무나도 크고 비대해져가지고 행정과 외교의 영역에까지 지금 명백히 간섭을 하고 나라 전반의 국정 운영을 아예 마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들이 반미하고 싶어하고 반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친북, 친중, 친러를 민주당 지들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과도하게 반중 반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외교의 영역에까지 입법 독재로 지금 자기들이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애들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장관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미 장관 여러 명을 숱하게 탄핵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칼춤을 추면서.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했죠.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임명장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방통위원장을 하루 이틀 만에, 임기 하루 이틀 만에 그 정지시키고 탄핵을 시켰어요. 일 못하게. 자기들은 좌편향 방송으로 그렇게 재미를 봐놓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방송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탄핵을 해버린다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의문투성이의 탈원전, 원전 조기 폐쇄,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에 도배된 중국산 태양광,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탈원전 정책이랑 막 물려 떨어진단 말이야.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탈원전 정책이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이러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거 조금 들춰본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무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일을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일 못하게 탄핵하겠다라고 설치고 있어요. 자기들 이권 카르텔에 손을 대기 때문이죠. 호남 이권 카르텔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정상입니까? 그러라고 있는 입법권이고 그러라고 있는 국회예요. 국민들이 진짜 그거 원하는 거 맞아? 판사들에게도 여론과 때법을 통해 가지고 걸핏하면 압력과 외압을 행사하고 있죠. 입법부가 비대해졌다니까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있잖아. 이재명 방탄국회부터 해가지고 지희들한테 거슬리면 그러니까 가차가 없어요. 국정 전반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탄핵하겠다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또다시 사기나 다름없었던 80년대 그때 그 시절,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도 좀 걸치죠. 거짓 민주화 파리 질과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비상계엄 국면을 동일시하면서 지금의 정치 상황을 슬쩍 호도하려고 들고 있는데 그것은 여시나 먹을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바로 586 좌파 언론 노조 당신들입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20번이 넘는, 정확히 22번이라고 하던가요? 20번이 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질에 국가 필요한 모든 예산들을 걸핏하면 삭감을 해버리고 있죠. 잘라버리고 삭감해버리고.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검사들이 수사할 때 사실상 지금 사비 들여서 앞으로 수사해야 되는 판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을 사비를 들여서 수사하라고 그 사람들을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계엄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계엄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거 말고 솔직한 말로 벼랑 끝에 몰려서 뭘 할 수가 있었죠? 원래 좌파 언론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머리에 정신적인 뽕을 맞고 헬렐레 깨시민 코스프레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동된 분들. 진짜로 어려운 거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냉정한 태도로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때법에 함께 휩쓸리는 게 깨시민입니까? 저는 그 깨시민 집어치우겠습니다. 99대 1의 싸움을 하더라도 사람이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야지.
물론 SNS 댓글부대 여론전 앞에 뇌를 위탁해버린 좌파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깨어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2008년 광우병 이후로 지난 16년 동안 늘 그랬듯이 니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계엄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2차, 3차 계엄이라고 해도 설령 이거는 물론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2차, 3차 계엄이라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니까요. 문재인 시절에 여러분들 5인 이상 집합금지지라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방역 독재 그거 기억 안 나? 방역 계엄? 5인 이상 집합금지지라면서 정말로 전 국민들 동선 추적까지 다 하던 그것들은 기억 안 납니까? 방역 핑계 대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백신 접종을 사실상 반강제화를 하면서 안 맞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죠. 심지어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시간까지 제한을 하면서 전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었던 게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중말기의 당시에 반정부 집회 단체 활동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철저히 그때 그 시절에 그 상황을 악용했던 것이지. 그게 결국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인력으로 막아보고 설치겠다라고 그게 해결이 될 질병이었습니까? 인류가 코로나를 정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마스크 벗고 다니나요? 아니죠.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그때 그 시절에 불과 몇 년 전에 온갖 호들갑 떨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식당에 맛집에 가면은 마스크를 벗고 밥을 처먹고 그러다가 계산대 앞에 갈 때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바이러스도 그러면은 매너가 있어가지고 사람 상태 봐가면서 정정당당하게 공격 시작을 한단 말입니까? 마스크 벗고 밥 먹을 때는 바이러스가 봐주고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면은 다시 지금부터 복싱 경기 시작이다. 바이러스도 매너가 있어가지고 사람 상태 봐가면서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총극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라고. 과거의 어떤 지난 사례로부터 지금 와가지고 뭔가 각성을 하고 얻는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사람이 3명인지 아니면 5명, 6명 이상 모여있는지 상황 봐가면서 공격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맛집 거대 식당에는 하루에도 그러니까 뭐 80명, 100명씩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일행인지 아닌지를 봐가면서 바이러스가 공격을 합니까? 남남이면은 또 봐줘요? 5명이 넘어가도? 무슨 근거에 그러니까 방역이었냐고. 그게 방역 독재잖아. 그러면서 KTX 서울역 서울 지하철에는 코로나 때라고 해서 뭐 마비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매일같이 수천 수만 명이 또 우르르 몰려다녔죠. 왜 거기는 괜찮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계란 껍질만도 못한 단 한 겹의 명분 장난질을 치면서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같은 곳에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집회, 반정부 집회를 못하게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 시간까지 틀어막고 전 국민들을 서민으로 내몰던 그런 게 진짜로 다수에 의한 독재입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깨시민이라면 이런 거에 분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영역도 아니었고 방역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회 전체를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진짜 독재고 그런 게 진짜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는 목을 조르는 계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윤석열이가 터뜨린 비상계엄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불편한 거 있었어요? 민주당이 정상적인 입법권을 초월해가지고 나란 일 한번 좀 해보려는 온갖 사람들을 전부 다 탄핵시키고 걸핏하면은 국정 마비시키고 지금도 겁을 주고 있는데 정권 날리겠다라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가가 정상적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대통령이 수술칼을 꺼내드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계엄이 또 대통령에게 법률상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거를 그럼 뿅 하고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잖아. 있는 기능을 쓴 거라고. 발동을. 대통령의 명령권을 있는 기능을 발동을 한 거라고. 합법적이란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정쟁에 미쳐있는 민주당 이권 카르텔입니다. 국회, 부패하고 썩어빠진 국회 권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들 이권 카르텔을 지켜내기 위해서 친북, 친중질에 미쳐있는 저 답도 없는 집단, 걸핏하면은 반미, 반일, 반자유 진영 노선을 일삼는 민주당 집단 너희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 국정 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나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거 되면은 나라 다 끝나는 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 같은 헛소리에도 당연히 결사 반대를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당연히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라고 그때 그 시절에 수많은 국민들,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 줄을 쳐놨죠. 쉼표 줄을 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과도한 어떤 SNS 분위기 앞에 선동되고 있는 같은 20대 30대 젊은 네티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특히 20대, 30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은 바로 젊고 똑똑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들에게 그 좋은 머리로 속지 마십시오. 저것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래, 온갖 핑계 지금 있겠죠. 온갖 핑계 꺼내들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586 언론도조 쓰레기들에게 주어들은 논리, 편향된 목소리로 네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민주계 시민이 된 것 마냥 온갖 호들갑을 떨고 정신적으로 몽롱한 뽕을 맞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의 열기에 질식하고 있을 때는 그게 달콤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몇 달 뒤에 네 인생은요? 네 인생은 얘들아. 그래가지고 몇 년 전 그때 그 시절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가 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좀 기억을 해보라니까.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다가 이제 어른 된 친구들,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니들 인생 앞에 펼쳐진 그 길을. 서울 집값 부동산 3배 이상 폭등시켰죠. 나라 빚은 2배 이상 천조원 시대로 폭증을 시켰어. 탈원전하다가 한전에는 40조가 넘는 적자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이 돈으로 대한민국에 뭐 어지간한 대기업들 몇 개를 살 수 있을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산업전기요금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수출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고 매출이 자꾸 쪼그라들고 순이익률이 줄어들고 산업전기요금이 탈원전 때문에 오르잖아요. 민노총 강성노조들, 이 좌파 민주당하고 사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집단이죠. 내가 말했잖아. 쟤네들은 다 같은 한몸들이라고.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 영역에 그러니까 발을 걸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근데 기업이 망하고 매출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또 민노총 강성노조에 지쳐가지고 해외로 그 기업들이 결국 투자자분들이 해외로 떠나버리면은 너희들 직장은 어디서 구할 거냐고. 학생 여러분, 젊은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취준생 여러분. 기업이 떠나고 투자자분이 떠나면 니들 직장은 어디서 구할 거냐고. 양질의 일자리 지금도 부족한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미친 짓으로 물가는 더욱더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오래 했어요. 이거 그때 그 시절에도 이거 하면 미쳤다고 잘못된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장하성이가 저거를 고집을 했잖아. 소득주도 성장 결국 망해버리니까 그 인간이 뭐라고 해요? 중국 대사로 도망가면서. 나는 무지개 꿈을 쫓는 소년이다. 이딴 소리를 해요. 슬프지 않습니까? 유튜버도 아는 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명문대 교수들도 입 닫고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자기들이 그런 어떤 정신나간 짓에 앞장섰다라는 게. 그러고 나서 현실과 망상 사이에 괴리가 생기니까 자기는 무지개를 쫓는 소년이었다라고 하죠. 물가가 훨씬 더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결국. 문재인 정권 이후로 출산율은 개같이 꼬라박고 있고 소모적인 남녀 갈등 역시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초에 여가부를 만들고 저것들을 지원하고 한 통속으로 그 거대한 여성 집단, 여초 커뮤니티에 아부하고 그들과 엮여가지고 여성단체로 놀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남성 인권을 이 정도로 기형적으로 기울어 있게 내몰아 있게 벼랑 끝까지 내몰아온 근본 집단이 적어도 어디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국힘당은 아니었잖아,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센스가 좀 떨어져도. 근본 집단이, 여러분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아온 근본 집단이 어디에 누구여 있는지를 제발 좀 기억을 하라니까. 핑계 대지 마요. 핑계 대지 마. 정치는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기분 좋게 최선의 어떤 완벽한 백옥의 누군가를 뽑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차악, 덜 나쁜 거를 선택하는 거라는 만고의 격언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절에도 저런 말을 했단 말이야. 민주주의가 초기 도입되고 막 돌아가던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 덜 나쁜 거를 그래도 냉정하게 선택하는 거라는 만고의 격언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스로 깨어있는 깨시민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신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좌파의 계란 껍질만도 못한 선동과 여론몰이질도 제발 좀 스스로 뚫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문재인 정권 5년이 들어선 그 결과를 뼈저리게 기억을 하라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매운맛이죠. 이재명에 비하면 문재인은 성군이에요. 이재명 정권 5년이 만약에 이 땅에 들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뇌가 있으면 상상을 하라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나라 빚이 당연히 폭발적으로 더욱더 늘어날 거고 국가 부채 비율을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리겠죠. 원래 적었는데 국가 부채 비율이 대한민국이 40%가 될까 말까였는데 문재인이가 폭발적으로 그걸 늘렸잖아요. 이재명은 근데 진짜로 더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00% 이상으로 늘리게 될 거예요. 국가 신용도는 박살이 나겠죠. 민노총 같은 거대 노조는 좌파 민주당이랑 그 안 그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또 새로운 새 정권 권력 창출하는데 지분이 있다고 맹위를 떨치겠죠. 대기업들 역시
눈치나 보면서 냉가슴 앓다가 결국 그러니까 투자를 자꾸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늘리고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대기업들 역시 당연히 박살을 내놓을 겁니다. 상속세 같은 거 뜯어가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겠죠. 포퓰리즘 하려면 당연히 세금이 필요하니까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선거도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 제명이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때 가가지고 여론 반전하면 된다 이런 건 진짜 바보나 하는 소리예요. 여론조사가 평소에 여러분들 편향되어 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살면서 그거 진짜 안 보여요. 애초에 편향되게 구성되어 있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를 돌린 다음에 이걸로 이제 가스라이팅, 대중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사전투표로 최종 마사지를 해서 자, 거 봐라. 요조하고 대충 비슷하지? 이런 식으로 결과 발표를 해버리면은 어지간한 대중들이 제대로 뭉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알면은 그러니까 지식인인 거고 모르면은 개 돼지가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임기도 주어진 임기를 당연히 싸그리 다 채워야 됩니다.